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쌤입니다. 오늘은 날씨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으니 한번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2022년 겨울 우리 모두는요 평소와는 다른 날씨를 경험했습니다. 12월 13일 광주, 12월 15일 서울 폭설, 12월 16일 17일 충청과 호남, 광주와 전남을 덮친 한파와 폭설, 18일부터 25일까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극한의 한파와 폭설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에는 또다시 이상하게 날이 너무 더워져서 적응을 못하고 있는데 다시 14일부터 강원도를 시작으로 또다시 전국적으로 날이 너무 추워졌어요. 이게 그냥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으그라브레 추워불어라 했다가 으브레추 더워불어라 했다가 헤뜨브레추 추워불어라 한 겁니다. 서울에서는 이게 체감온도가 영하 33도 영하 33도에 이르렀던 날도 있고요. 제주에서는 비행기가 못 떴어요. 날씨가 너무 이상해서. 이거 대체 왜 그랬던 걸까요? 그냥 지나가다가 예상하지 못하게 경험한 날씨의 변덕, 그런 걸까요? 제목에서도 이미 여러분들은 예상하셨겠지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 이상한 날씨의 원인을 지구온난화 현상에서 찾았습니다. 지구온난화, 맞아요. 지구온난화 심각하죠. 저 지구온난화 좋아해요. 지구온난화가 근데 뭐예요? 하시는 분 있죠, 그죠? 지구온난화가 뭐더라?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구온난화는요, 지구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아유, 뭐 따뜻하면 좋은데 뭐가 문제예요? 아주 사소한 문제가 있긴 합니다. 인류 멸망이 달려있거든요. 뭐 그냥 인류 문명이 그냥 통째로 사라지냐 마냐, 뭐 그 정도의 문제입니다. 엄청난 문제죠? 이게 왜 일어나냐면 일단은요, 태양입니다. 태양.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따뜻한 에너지, 열 에너지를 받잖아요.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태양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전에 이게 지구가 추웠는데 따뜻하게 해줄 필요도 있었고, 그래서 태양은 고마운 존재인데, 이게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서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한 이유, 그러니까 그 산업혁명 이후 우리 공기에, 대기에 온실가스들이 많아집니다.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 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이런 물질들이요, 지구에서 다시 나오는 열들을 못 나가게 막아. 그걸 그리고 다시 지구에 돌려주는 거예요. 태양의 열을 그냥 계속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쩌겠어요. 열이 나가진 않고 계속 재활용되면서, 그런데 태양으로부터 계속 열을 공급받으니까 점점 따뜻해지고 더워지고 뜨거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구가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요.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온도가 약 0.74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0.74도에게 하는 친구들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과거 1만 년 동안 1도씩 상승한 것과 비교할 때 그 증가 추세가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천천히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가 갑자기 부악 하고 올라간 거예요. 이 상황을 두고 우리 2023년 안토니우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요, 지구온난화는 끝났고 이제 지구 열탕화가 시작됐다. 우리는 지옥행 고속도로를 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구가 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구가 끓어오르면 어떻게 되나? 많은 이상기온, 그러니까 날씨가 이상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직은요, 이게 완전하게 증명되진 않았고 맞다 아니다 뭐 논쟁의 단계에 있다고도 합니다. 언론을 비롯한 일각에서는요, 우리가 2022년 경험한 이 엄청난 한파와 이상한 날씨들도 어느 정도 지구온난화와 연관되어 있다고 해요. 아니, 지구가 끓어오르면 그게 더워지는 건데 한파는 추운 거잖아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지구의 어떤 북극과 남극 지방은 일정하게 이제 바람을 불면서 추위를 어느 정도 저장해 놓는다고 합니다. 일종의 차가운 바람 저장고 같은 곳이야. 이게 이제 제트기류라는 바람을 타고 바람이 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 돌면서 추위가 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끔 가둬놔요. 그런데 이 중위도, 지구의 이 중간 부분이랑 기온 차이가 주게 되면 바람이 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 약해지면서 차가운 공기의 경계가 그냥 흐물텅해지는 거예요. 일종의 차가운 바람에 갇혀있던 추위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그 공기가 대량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겨울에는 그냥 오히려 더 추워지는 거야. 근데 사실 지구는 열받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에는 극단적으로 더 추워졌다가 여름엔 다시 극단적으로 더 더워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구는 진짜 아주 그냥 큰일이 났어요. 이게 1950년대부터 그 북반구에 있는 빙산이 10%에서 15% 녹았다고 이미 하고 있고, 20세기 들어서 해수면, 바다의 높이가 10cm에서 25cm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수천 미터 빙하로 덮인 이 얼음섬 그린란드 있잖아요. 이 그린란드 빙하는요, 지구의 냉장고 역할을 한답니다. 온도 조절을 하는 매우 중요한 환경인데 매년 올라가는 온도로 1분에 100만 도씩 녹고 있다고 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린란드 빙하가 녹으면요, 이게 지구 해수면이 그냥 7m 넘게 상승한대요. 그냥 여러분 학교 1층은 그냥 전부 물로 덮이는 거야. 와, 신난다 아는 친구 있죠, 분명히. 그죠? 꼭 있더라고, 교실에 한두 명. 묵대륙 이 빙하가 녹으면요, 더 큰일이 나요. 해수면이요 60m 넘게 상승합니다. 이 아파트 한 층을 3m라고 보자면 20층 아파트 높이만큼 그냥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예요. 북극곰도 큰일 났어요. 살 곳이 없어지니까. 바다거북이 큰일 났어요. 바다거북의 알은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지구가 더워지니까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4년 동안 암컷만 태어나고 있답니다. 나무들이 큰일 났어요. 딱정벌레 같은 곤충들이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오히려 늘어나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은 나무들이 그냥 우르르 피해를 보는 일들이 생깁니다. 딱정벌레만 신나네, 그치? 사실 온난화 현상이 계속되면 폭염, 날도 많이 더워지지만 대류, 이 공기의 이동 현상, 대류 현상도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번개가 자주 떨어진대요. 그래서 번개 꽈르릉 한번 떨어지면 대형 산불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산불이 나면 나무가 타잖아요. 나무가 타면 탄소를 엄청나게 뱉어내는데 그게 또 온난화 현상을 또 심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무 자체도 사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나무가 없어지면서 온난화 현상이 더 심해지겠죠. 이렇게 지구가 살기 힘든 별이 되어가는 겁니다. 아, 그럼 어찌하나요? 우리 그러면 이대로 그냥 멸망을 기다리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이렇게 바르게 접근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필요 이상의 에너지 소비, 에너지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하자고 이제 종이컵을 자주 쓰면 어떻게 돼요? 종이는 나무로 만드니까 그만큼 나무가 베어지고 탄소를 저장하는 나무가 줄어들면 그만큼 공기 중에 탄소가 많아지면서 온난화 현상이 심해지겠죠. 그래, 그렇다면 텀블러 사서 쓰면 되겠네 하는데 텀블러를 사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즌 리미티드 에디션 다 모으고 크리스마스 시즌엔 빨강, 초록 텀블러 썼다가 봄에는 벚꽃 텀블러 썼다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텀블러를 만들면서 배출하는 탄소가 온난화 현상을 가속화시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필요 이상의 에너지 소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늘 진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코스프레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에너지 소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그건 이제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고민하면서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탄소를 저장하는 저장고 역할로서의 중요한 나무 심기. 이게 오늘 또 중요한 테마인데, 이 나무 심기도 온난화 현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목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식목일은요, 사실 이게 1872년 미국 네브래스카주에서 시작된 이 나무 심기 행사를 시작으로 4월 22일 나무의 나라에 관한 각종 축제를 벌이던 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1948년 제정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 이제 공휴일이 되었다가 빼졌다가 기념일 되었다가 법정 기념일 되었다가 빨간 날이었다 아니었다 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 하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나무를 심는 날이 있어요. 미국의 아버데이, 미국은 이제 지역마다 나무 심는 시기가 달라서 땅이 넓잖아, 그죠? 행사날도 지역별로 다릅니다. 일본은 5월 4일 녹색이 날, 3월에는요 중국과 네덜란드에, 4월에는 독일에, 6월에는 뉴질랜드, 7월에는 호주, 8월에는 브라질, 9월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등 각각의 나라에서 각자의 환경에 맞게 비슷한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매년 식목일이 다가오면 우리는 사실 학교에서 매일 비슷한 얘기를 듣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곰 집이 없어지고 있어요. 빙하가 녹고 바다 높이가 높아져서 섬나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환경이 파괴되고 있어요. 저도 지금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나무를 심읍시다 등. 하지만 정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위기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인 것은 잘 느끼지 못하고 그냥 네 그렇군요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점심 반찬 뭐더라, 체육시간 언제 오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보내기엔요, 이 주제는 사실 더 진중하고 심각하게 상황을 생각하고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점심 반찬 뭐 나올까가 아니라 오늘은 밥을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니까요. 식목일 되니까 나무 심자 뭐 이런 것보다 이제 좀 더 한 걸음 나가자 이거예요. 지구가 정말 이런 위기로구나, 우리가 하는 이 행동이 어떤 영향이 있구나를 알고 대처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미래에 그만큼 이산화탄소를 줄일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노력들이 모여야 결국 그것이 우리를 구하는 한 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다 같이 생각해 볼 문제 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일단 마무리할게요. 영상 끝났다고 이제 끝 하지 마시고 그 각자의 교육 현장에서 추가 활동들도 같이 하면서 우리 같이 진지하고 진중하게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